인생을 건 한판 평론, 우리는 평론의 인생을 건다. 여의도 타짜 함께하는 내 타짜 소개해드립니다. 박원석 전 의원, 소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논의해볼 건 오늘 새벽에 있었던 속보. 전재수 장관, 아직은 장관이에요. 사의 표명했지만 저 대통령 제가 안 했으니까 제가 아까 전 장관이라고 그랬는데 인터뷰할 때 장관. 일단 이런 얘기했습니다. 불법적인 금품 수수는 단연코 없었다.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 때문에 해수부가 흔들린다거나 정부가 흔들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다라고 사의를 표명했거든요. 일단 전 장관의 이 사의 표명, 요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한 거예요, 아니면은 너무 불가피했죠. 어제 불가피. 대통령이 엄정수사 지시가 나오고 전담 수사팀이 구성이 됐는데 예. 그 상황에서 현직 장관 신분을 유지한 채로 그 수사에 응한다는 거는 부담이 되죠. 당연히 정부에. 그리고 적절한 처신도 아니고 예. 잘 판단했다고 보고요. 전 장관은 뭐 SNS를 통해서 밝혔던 바와 같이 전혀 사실무근. 저도 오면서 그 내용을 잠깐 들었는데 전혀 단호하게 몇 번이나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추후에 수사 진행 과정에서 그와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밝힐 기회가 또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일단은 지금 뭐 그 윤용호 씨 얘기 이외에 다른 어떤 증거는 없기 때문에 좀 예.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지목된 정치인들 전부 사실은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고 예. 정동연 장관도 오늘 오전에 입장 발표를 하겠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제 윤영호 씨가 재판에서 뭐 더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얘기를 하나 이게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뭐 얘기 안 한 건 당연한 것 같아요. 본인 형량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뭐 그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도움이 될까 안 될까를 생각해봤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객관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미 본인이 소기의 목적은 일정에 달성했고 예. 본인 폭로를 통해서 지금 수사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마당에 뭐 추가로 더 거기에 뭘 얘기하는 거는 본인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게 상황 굉장히 커졌습니다. 예. 거의 이제 통일교 게이트급으로 가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서타짜 보기엔 대통령이 이거 사의 표명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사직 처리하냐고요? 사직 처리하죠 당연히. 아니 왜냐면 되게 대통령한테 그 부산 지역의 유일한 현역 의원인 네. 전재수 의원을 해수부 장관에 임명하는 거는 해수부 부산 이전 그다음에 내년은 부산시장 선거까지 생각해서 사실은 굉장히 큰 그림이었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그 큰 축이 전국 운영의 큰 저 핵심을 담당하는 큰 축이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뭐 빠졌다기보다는 창건에서 물러나는 거 제가 할 거다. 그러니까 제가 나는데 이제 그 장관직 사의를 바로 뉴욕에서 오자마자 던진 이유는 전재수 다운 거예요. 전재수 의원이 제가 오랫동안 지켜봤는데 이분이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이 추구하는 바는 부산의 해양 수도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인데 그게 거의 이제 가시화가 됐고 본인 역할하면 좋겠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생겨나서 이걸 장관직에 앉아서 푸는 것들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말 그대로입니다. 아하.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 무죄를 다 입증하겠다. 그리고 사실 이제 부산시장 출마 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사실화 돼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산시장 출마를 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죠. 장관이라는 그 좀 무거운 출마 가능성 높아졌다? 그건 높아졌다고 봐요. 오, 저 수사받는 직을 던져놓고 수사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고 예. 그 탄력으로 저는 부산시장에 출마를 할 것이다. 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무혐의 나오면 벗고 나간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연락을 좀 몇 번 해봤어요. 예. 그래서 저는 뉴욕에 있는지 모르고 예. 그랬는데 그 두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워낙 이 전재수 의원 자체가 뭐 통일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뭐 이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모든 종교 단체 행사에 다 참여를 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행사에 참여를 했을 뿐이지 예. 윤용호 씨와 직접적으로 만나서 어떤 금품 요구하고 그거는 진짜 아예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재수 장관이 얘기한 대로 반전이 있을 것이다. 일단 결국 키는 윤영호 본부장이었는데 윤영호 본부장이 특검에서는 술술술술 다 얘기하다가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 얘기할 것처럼 하다가 안 했거든요. 근데 저라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입을 다 닫고 가든지
왜냐면 이미 입을 열었기 때문에 수사는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혐의가 밝혀지면 본인도 처벌받잖아. 아예 그냥 입을 닫고 가든지 열 거면 그냥 저는 다 열 것 같은데 그 특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 마지막 최후 변론에 얘기할 것처럼 하다가 얘기 안 하고 그냥 울었다며요. 그럼 왜 그런 거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만 곤란해진 거죠. 왜요? 두 번이나 예. 어? 거의 뭐 위협 종교단체 해산. 위협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종교단체 해산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그러면 통일교 관계자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더 나가면 우리가 큰일 난다. 그걸 증명을 한 거잖아요. 윤영호라는 분이 예. 공판에서 얘기를 안 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위협이 먹힌 거라고 일단은 보겠지만 예. 두 번째는 그럼 이 사람이 언제까지 얘기를 안 할지는 우리는 몰라요. 재판 과정에서 분명히 얘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서는 뭐 히든카드 숨겨놓은 것처럼 보인다. 뭐 이런 해석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오늘은 내가 얘기 안 했지만 그렇죠. 재판이 오늘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항소심도 있어요. 뭐 이렇게.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끝까지.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예. 그리고 이미 특검에서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 던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보도 다 됐잖아요. 우리가 예. 알게 됐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걸 재판장에서 얘기하냐 안 하냐는 것은 정말 이걸 공식화하냐 안 하냐는 거지. 어쨌든 진술을 했어요. 뭔가의 정권과의 딜을 시도하는 거다 이런 말씀이세요? 자기가 이익이 안 된 일을 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특검에서 진술했으면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언젠가는. 예. 네. 알겠습니다. 장타짜 이거 대통령이 좀 했던 이 정치 개입하고 이상한 짓 하는 종교단체 해산시켜야 한다는 요 발언. 요거 나왔을 때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이거 협박이다, 뭐 마피아냐, 뭐 이런 얘기 계속했거든요. 그럼 그게 뭐 결과적이지만 맞은 거예요? 장타짜 그렇게 봐요? 협박이라고 저도 봤어요. 그랬는데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구체적인 민주당 쪽 관련자 이름이 나오고 나니까 예. 이제 지휘 공화를 막론하고 다 엄정하게 어제는 또 수사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전에. 그러니까 발언의 뉘앙스가 좀 달라졌잖아요. 예, 이건- 여야 지휘권을 막론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도 상황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저렇게 지시했으니까 경찰에서는 진짜 정말 지휘공란 막론하고 진짜 해야 되겠죠. 그렇죠? 봐주지 않고. 예. 근데 전재수 장관 얘기를 좀 먼저 말씀을 예. 드리면 저도 알아요. 그분의 고귀한 인품 절대로 부정한 돈을 받지 않을 거라는 평상시에 본인의 행동이나 인품을 봐서는 그럴 거는 같은데 저는 정치인들 믿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동영 장관도 그랬잖아요. 나의 인격을 믿어달라고. 예. 정치인들 인격 못 믿어요. 그래서 저는 뭐 전재수 장관이 이제 들어오면서 기자 질문도 받았던데 장관직 내려놓는 게 의혹을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대한 답변이 조금 좀 애매모호해요. 뭐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게 뭐 본인 해명하기 위해서 강한 의지 표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조금 좀 찝찝한 부분이 읽혀져요. 그래서 뭔가 하나는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우리 서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행사에 뭐 참여했다라든지 네, 누구를 행사 참석이요? 만났다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좀 문제될 만한 것들이 좀 있지 않나. 본인도 알고 있지 않느냐.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새빨간 거짓말이야. 윤여가 왜 갑자기 나를 끄집어 들고 가. 이거는 장관직을 사의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가 장관직에 있으면서 이러한 일들이 밝혀지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누가 되니까 일단은 내가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장타장 그렇게 읽고 있다는 거군요.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올 것 같고 좀만 더 얘기를 하면 정동영 장관은 이제 어떡하냐고. 정동영 장관도 그런. 그만두면서 나도 그러면은 해명하겠다. 누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또 순서가 돼버렸어요. 정동영 장관이 상당히 좀 곤란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전동훈 장관은 지금 저 동아일보에서 그 다 표로로 정리를 했거든요. 네. 제가 읽어드리면 전재수 장관은 다 아시는 거고 정동영 장관은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만났지만 금품은 거절했다. 요게 이제 의혹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입장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내겠다. 요거 현재까지 나와 있는 건 이래요. 근데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도 단호하게 명백하게 강하게 다 부인해 버렸잖아요. 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런데 장관이 내놨어요. 그러니까 정동영 정세훈 장관은 어떻게 할 거냐고. 어. 근데 이제 이거 처음 실명 보도했던 쪽에 좀 알아봤더니 어디요? 뉴스토마토? 예. 예. 사건 번호가 있는 사람들이 이 5명이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한 15명 정도 정치인들이 관여돼 있는데 예. 그는 진술, 정황적인 진술만 있는 것이고 어? 정확하게 사건 번호에서 이첩시킨 건 이 5명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검에서 사건 이렇게 번호를 해가지고 이첩을 했을 때 그 수사 기록, 조사 기록에는 예. 지금 안 알려진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씩 밝혀지게 되면 예. 이렇게 그냥 무작정 부인을 하고 방어하는 것이 뚫릴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물론 이제 뇌물 사건이나 예. 불법 정치자금 사건에서 돈을 주거나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인정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가 봤지만 권성동 의원 아직도 인정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재판에 나가서도. 예. 때문에 당사자의 부인만으로 이러저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예. 그리고 저는 정치인의 인격을 안 믿지는 않지만 돈을 안 믿어요. 특히 많은 그동안의 흔들리지. 정치인 관련 돈 사건에서 네. 저 사람이 설마 했던 경우들이 많이 드러난 적이 있어요. 아마 이 중에서 전재수 장관을 가장 오래 알았던 사람이 저일 겁니다. 아, 네. 제 대학 후배여서 아. 거의 20살 때부터 봤는데 아, 정말요? 어. 정말 밑바닥에서부터 정치를 배웠고 그리고 기초도 굉장히 탄탄하고 고생도 많이 한 정치인. 예, 예. 선거 무지하게 많이 떨어졌어요. 아유, 부산에서 민주당으로 당선된. 그리고 처신도 굉장히 반듯하고 신중하고 근데 이런 그 정치인이어서 저도 전혀 믿지 않았어요. 그 찌라시 돌고 할 때만 해도 지금도 사실 잘 믿기지 않아요. 이제 그러나 이런 일에 이제 경험치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주관적으로 누구를 믿고 안 믿고 이렇게 볼 문제는 아니고 어쨌든 수사가 진행됐고 본인도 공정한 수사를 위해서 직을 내려놓고 예. 내가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줄 문제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지금 그 수사 보고서상에 이제 거론된 이름들이 왜 이렇게 나오고 있느냐? 예. 저는 특검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아,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윤영호가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밖에다가 얘기한 적은 없어요. 음. 결국에 이제 특검에 파견 나갔다가 복귀한 검사들이나 예.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예. 알려지기로는 예. 이제 특검 내부에 이 문제에 대한 수사 착수 여부를 둘러싸고 예. 논란이 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수사팀 검사들, 그러니까 파견 나간 검사들, 수사한 검사들은 이거 특검을 수사하자. 근데 위에 있는 민중위 특검과 특검 보들은 대상이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이었다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서야 나오는 것도 조금 의아해요. 아. 그 당시에 나온 것도 아니고 파견 검사들이 이제 흘리. 아마 이제 수사 이게 이제 예, 특검이 곧 끝나니까 예. 그동안에 이제 눌러놨다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음. 민중기 특검이 여기에 이제 사건 번호를 부여한 게 그 즉시 부여한 게 아니고 3개월 뒤에 사건 번호 부여하고 보고서를 별도 작성했다고 하잖아요. 그 시점이 파견 검사들 복귀 시점이었대요. 이게 나올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모로 특검의 처신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그 당시에 본인들이 이거를 수사 안 하기로 선택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재량이 있기 때문에. 예.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수사 대상이어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 수사 재량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즉시 입첩했어야죠. 아, 그 즉시 입첩 안 함으로써 지금 공소시효부터 등등 여러 논란을 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냥 살짝 덮으려고 했던 거 아니냐. 예. 근데 지금 못 덮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가 됐다 이제. 민중기 특검의 이런 그 어? 판단과 예. 행위에 대해서는 예. 아니 그렇죠. 뭐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런 게 괜히 있습니까? 어. 거기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봐야 되고 오. 오죽하면 특검을 특검하자는 얘기가 나오겠어요. 아니 본인들 스스로 저 특검 수사의 공정성을 무너뜨렸잖아요. 예. 지금 사실은 권성동 의원이 수사받은 거나 예. 국민의힘이 수사받은 게 부당합니까? 좀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허. 근데 우리만 받았다고 지금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나오고 있잖아요. 예. 이걸 특검이 자초한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럼 민중위 특검도 지금 뭐 공수처에서 수사하든지 뭐는 해야 된다 말씀이시고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또 하나 이 수사 본류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경찰 쪽 국가수사본부에서 가지고 있다는 요 전재수 의원을 비롯한 이거 국민의힘에서 특검하자고 그러거든요. 해야죠. 앞서 김영진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특검 절대 안 된다는 아니고 뭐 원론적으로 국가수사본부에서 하고 삐지나면 특검 뭐 여야 합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하던데 이게 왜냐면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야 민주당이 많이 걸려 있는데 지금
여당이 걸려 있으면 당연히 특검은 맞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게 민주당이 많이 걸렸었지. 아니, 지금 아니, 숫자, 지금이야 그렇지. 아니,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그 국수본에서 뉴스토마토에 나온 5명 중에서 민주당 쪽이 많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뭐 국수본에서 수사가 미진하면 나중에 특검이 필요하면 하는 거예요. 원칙대로 하는 그것도 역시 거고 반대하지는 엄정하게 않는다. 수사하는 것이고 예. 그게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정부의 어떤 수사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고 특검의 수사 신뢰도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전재수 장관만 따지고 보면 이게 사건이 다 달라요. 김규환 그때 미래통합당 의원도 그렇고 전재수 의원은 해저터널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김규환 이쪽 국민의힘 쪽 성향의 이 의원은 일본에서 통일교와 행사하면서 해저터널 관련된 부분들을 찬성하는 쪽이었고 전재수 의원은 당시에 부산 이제 북구인데 여기는 해저터널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반대하는 입장을 뭐 굽히지 않았다. 예. 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전재수 장관의 말이 맞다고 보는 것이고 이 국수본에서 수사를 통해서 영 아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특검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뭐 뭉개고 말고 이거를 수사를 뭐 지금 그 김건희 특검에서 하지 않으니까 잘못됐다. 이런 것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가 전재수 장관이 뭐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 걸 얘기할 계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죠. 모르잖아요. 그걸 뭐 나는 그걸 믿는다 믿으시라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어떤 논리적 기반으로 삼기에는 굉장히 박약하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 특검 자체가 이 세계 특검이 민주당 주도로 된 거 아닙니까? 거기서부터 이런 것을 예견을 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에서 추천한 분이 특검이 되고 민주당 성향의 분들로 다 구성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안 해버린 거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반성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이건 뭐 국수본에 가서 안 되면 그때 특검하고요. 그러면 특검의 취지 자체를 몰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시니까 자신 있다면서요. 수용할 수 있다는 태도를 말씀을 하셔야지. 이건 뭐 국민의힘이 많이 나올지 민주당이 많이 나올지 모르는데 지금 이거 나왔다고 해서 민주기 특검 전체를 뭔가 성과를 부정하거나 하는 건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국민의힘은 아무리 이석수 적어도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반발이 특검 가자. 그럼요. 그러니까 반발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주장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뭐 민주당 주도로 됐기 때문에 이 민중기 특검이라든지 3대 특검이 형편없다. 이게 정치적 주장이죠. 형편없는 건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그게 다 끝나고 나서 평가 보고서가 나와봐야 되는 것이고. 수사를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한 게 아니라 뭉갠 건데 제가 봐서는 저는 사실상 이게 사건 번호를 먹였기 이 넘버링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수사를 아예 뭉갰다고 보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직무를 해태했다는 정도 수준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이거 하나 가지고 전체 수사를 흔든다? 그건 정치적인 공격일 뿐이라 저는 아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럼버링도 그때 한 게 아니라 최근에 한겨레 보도 나오고 하니까 그때 이제 럼버링 해가지고 넘긴 거라서 아 진짜? 계속 뭉긴 거라고 볼 수밖에 없고 예.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게 이 대목인 것 같아요. 뭐요? 민주당도 똑같구나. 이거. 그렇죠. 왜냐하면 계속 권성동 의원 뭐 김건희 씨 때문에 야 통일교에 그냥 뭐 니들 통일교당이야 막 이런 공격까지도 민주당이 했잖아요. 왜냐면 위원정당 해산 얘기를 주장했던 의원도 있었어요. 네, 뭐 정교분리원. 정교분리 일치 막 그런 것 때문에. 근데 민주당도 똑같다. 알고 봤더니 더 많다. 예.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큰 악재인 거는 맞는 것 같고 우리는 너희들이랑 달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명분 있게 하다가 지금 되치기 당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점이 내년 지방선거 때 민주당으로서는 참 뼈아픈 대목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이게- 그러면은 지방선거 때 예. 민주당은 어쨌든 내란 프레임으로 쫙 가고 싶은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거기에 맞붙어서 통일교로 맞불을 놓는다 뭐 이런? 아니, 이런 근데 것들- 뭐 통일교 문제는 국민의힘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예,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국민의힘 그 의원들 명단이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명단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수사하다 보면. 예. 그러니까 당시에 통일교로는 누가 대선에서 이길지 모르니까 예. 골고루 보험을 들었고 다만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기 때문에 예. 본인들의 어떤 정책적 과제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좀 더 그쪽에 방점을 두고 로비를 했던 것 같은데 통일교 입장에서는 우리가 김건희하고만 유착된 게 아니다. 원래 이렇게 했다. 양쪽 다 골고루. 예. 그러면 약간 이제 자신들의 책임이나 문제가 희석되는 효과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노리는 것 같고 우리는 일종의 입법 로비라는 거다. 윤영호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윤영호가 어제 추가 폭로를 안 한 건 뭐 구형 4년밖에 안 나왔다면서요. 굳이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입 다문 건데 앞으로 또 모르죠. 본인이 어떻게 선택을 할지. 근데 이제 아까 장 소장이 지적했던 게 뼈아픈 대목이에요. 결국 겨 묻은 게 똥 묻은 게 된 꼴입니다. 예. 서로 간에.
그런데다가 지금 금액이 권성동 의원이 1억 4,400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토탈. 예. 권성동 의원 1억 원에다 나머지 4,400 뭐 이런데 더 될 수가 있어요. 금액이.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쨌든 수사로 특정한 금액이. 예.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다가 민주당에서 2차 특검. 예. 그러니까 이 모둠의 특검을 얘기했잖아요. 새 특검에서 못한 수사 다 가져와서 한상 차리자. 그럼 이것도 들어가는 거네. 이것도 들어가자고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모둠의 특검 얘기가 쏙 들어가게 생겼어요 지금. 오. 그 국민의힘 쪽의 인사의 이름은 더 나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푸이제로랑 뚫었잖아요. 김건희랑 뚫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의원들을 통해서 최고 권력자한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건 그게 필요 없는 그럴 거야. 필요가 없는 거지. 그냥 직통으로 뚫렸어. 네. 그러니까 권성동 뭐 윤핵관 좌장이니까 그 정도 오케이. 그리고 김건희 이런데 뭐 우리가 다른 의원들한테 뭐 로비를 하거나 굳이. 관계를 틀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민주당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접근이 안 되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그물을 넓게 던진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한 덩어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늘 정권마다 주로 됐던 건 맞은 것 같아요. 여권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주로 됐던 것이고 윤석열 정부 때 주로 됐던 예. 것이고 선거가 되면 전방위적으로 지금 이제 주로 됐던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금 전재수 장관이라든지 정동현 장관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 집권했을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로비 차원에 닿았던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방위적으로 선거 기간에 여야 가리지 않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잘 구분해서 가면 이게 민중기 특검에 대한 뭐 민주당의 실책이다라는 것은 뭐 얘기를 할 수 있어도 네. 향후에 특검을 했을 때 전 특검 반대로는 아니에요. 예. 비즈니스 때 특검을 했을 때는 별로 그렇게 뭐 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자, 통일교 문제의 심화 버전은 본방불가에서 나머지 심화 버전 짚어보고 광고 듣고 돌아와서 3부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김태현의 정치쇼 3부 가겠습니다. 박원석, 서용주, 윤인석, 장성철, 예도 타짜, 네 타짜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 말씀 들었던 대로 지금 통일교 심화 버전 좀 몇 개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본방불가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 이 얘기 좀 잠깐 해볼까요? 여권 내란 전담 재판부 그 얘기 해보고 그다음에 야당으로 가면은 이제 윤한홍 의원하고 주호영 의원 뭐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 인터뷰도 했으니까 추미애 의원이 민주당에 너무 쫄았다. 예? 예. 그렇게 근데 아까 김영진 의원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대놓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 조금 법사위가 좀 너무 좀 민주당 전체 의원들 생각과 좀 맞췄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긴 했어요. 앞서 인터뷰에서. 아니 추미애 의원이 법사위원장 이러면은 대통령의 의중과 좀 다르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개혁 입법은 국민 뜻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합리적으로 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국민 뜻과 맞추려면 속도 조절을 하라는 소리잖아요. 좀 톤도 낮추고 이런 그러니까. 얘기잖아. 근데 네. 이제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것은 그 법사위가 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무시하고 가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좀 어떻게 벗어날 수 없어요. 김영진 의원 인터뷰 저 들었거든요. 예. 근데 굉장히 말을 아끼면서 쫄았냐는 말은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쫄았냐는 말은 이게 꼭 민주당만 아니라 대통령한테도 직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오. 그렇지 않습니까? 오. 예를 들면 이거는 영린을 건드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왜 속도 조절을 하라고 하느냐 예.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은 쫄았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지 맞지.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러네. 현재 의총에서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거를 속도 조절해가면서 행여나 이거를 속도 조절을 못해가지고 위헌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내란 우두머리에게 빌미가 잡혀서 무슨 짓을 할 텐데 잘못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예요? 그 책임은 그때 가서 후회도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가자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것은 2심 재판부부터 되도록 하고 여러 가지를 좀 신중하게 검토해서 가자라는 것이 맞다. 내가 지금 만약에 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면 나 진짜 내란 잠담 재판 바랄 것 같아. 그렇죠. 당연히 왜냐하면 바라지. 어차피 뭐 아니면 돈데. 뭐 아니면 도고 지금 뭐 아무리 뭐 지규현 부장이 뭐 나를 구속 시켜줘도 지금 느낌 봤을 때 무죄 쓸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럼 사형 아니면 무기인데
내란 전단 재판부 이렇게 해서 얼핏 이렇게 대충 해서 올라오면 이거 위헌 걸어볼 수 있거든. 로또 한번 긁어보자. 난 바랄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 주체를 좀 바꿔서 예. 제가 직위원 부장이면은 예. 위헌 여부와 관계없이 음. 저 법이 통과되면은 전담재판부로 넘겨버려요 사건. 부담 없이. 본인은 손 털고. 예. 그러면 그때 사건 기록 받아서 다시 검토해야 돼요 처음부터. 맞아요. 그렇죠. 전담재판부는 재판은 한 6개월 늘어질 거예요. 예. 누가 감당하려 그래요? 이거 재판 빨리 하자고 이 법을 지금 추진하는 건데 설사 위헌 여부를 별개로 하더라도 네. 재판은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추미애 위원장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뭔가에 너무 이렇게 좀 취해 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심에 그러니까 그게 취해. 강성 지지층들의 분위기든 네. 어심. 이제 그러면 잘 안 보이거든요. 주변에서 뭐라 그러든. 게다가 이제 추미애 위원장의 독특한 스타일이 있어요. 예전에도 뭐 상임위원장 문구 가로장구고 당시 이제 보수정당 의원들하고 본인하고만 타임오프제 통과시켜가지고 아. 당에서 징계받고 예. 노무현 대통령 막 탄핵 찬성하고 예. 이 독특한 스타일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런 게 특검도 본인이 하자고 그랬는데. 지금 그런 게 발동되는 건데 뭐 그런 계산일 수도 있어요. 대통령이 공천 주냐 앞으로 나. 뭐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이 공천 주는 시기는 이제 끝났고 어쨌든 지금 나는 어쨌든 나를 향한 지지와 내 판단이 중요하다. 근데 지금 이게 위헌이 아니다. 명백히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정청래 대표하고 법사위원들 정도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민주당 내에서 다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무엇보다 그동안의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있어서 민주당하고 행보를 거의 같이 해왔던 조국혁 신당이 전면적으로 이 태클을 걸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고 민변처럼 그런 전문가 조직에서도 대한변협도 아니 그럼 얘기를 좀 들어야죠. 설사 본인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도 이 얘기를 듣는 게 정치지. 근데 지금 저렇게까지 계속 고집을 하면 이게 뭐 대통령 판단하고도 맞서겠다는 건데 좋을까요 본인한테? 아 제가 잠깐 말을 잘못한 게 있네요. 아니, 저 전화 받을까봐. 추미애 당대표 시절에 드루킹 특검을 하자고 한 건 아니고 그 드루킹이라는 용어 나오기 전에 여론 조작 문제 이거 수사해야 됩니다라고 제일 처음에 얘기했던 게 이제 김어준 씨가 그 얘기를 했고 당시에 추미애 대표가 이거 보수 진영에서 여론 조작하는 것 같은데 수사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게 커져서 드루킹 특검까지 갔다.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어머니가 됐죠. 그래도 뭐 보수 정당에서 어찌 됐건 그리고 참고로 이거 말씀드릴게요. 앞서 여론조사 이렇게 잠깐 나와서 한국 사회 여론 연구소가 891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단 재판부 필요하다 49.4, 필요하지 않다 39.5. 3대 특검이 밝히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 추가 수사를 담당한 2차 종합 특검 필요하다 52.5, 필요하지 않다 36.7. 자세한 거는 선거 중앙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요거를 보시면 될 거 같고 그 국민의힘이 이거 어떻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장애투쟁? 천막 농성? 뭐 얘기하던데? 지금 하고 있어요. 천막농성 하고 있고 예. 필리버스터 하고 있고 예. 뭐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건데 예.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게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뭐 2심부터 하자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만약에 1심에서 중형이 선고가 된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럼 이게 동력을 잃을걸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저렇게 굳이 2심에서 그럴 수 정말 있겠다. 극형이 나왔어 1심에서. 예. 근데 이걸 왜 해요? 대법원이 잘하고 있네 이렇게 될걸요 아마. 예. 방금 여론조사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한번 폴 한번 돌려보자고요. 그러네. 어떻게 되나. 예. 뭐 특검 또 하자 이 얘기도 훅 들어갈걸요. 그겁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이게 몇 달 제가 볼 때 한 달 남짓 유효 기간이 남은 이슈인데 예. 그럼 추미애 의원은 왜 이러느냐. 예.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하는 거죠. 경기도지사요? 그렇죠. 그겁니다. 김용민, 전현희 그 법사위에 있는 그 센 분들 있잖아요. 예. 지방선거 빼면은 공통점이 없어요. 법사위원이라는 거 지방선거 빼게. 나간다는 얘기 안 했어요.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다 선거예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그럼 뭐 주도권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굴러가는 거는 봐야 되는 거고 앞서 천막농성 얘기 나왔으니까 그 얘기 좀 해보시자고요. 천막농선, 필리버스터 이거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윤한홍 의원 앞서도 저희가 인터뷰도 했지만 윤한홍 의원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 PK, TK에서 지금 장 대표를 향한 쓴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실제 당내 분위기는 어때요? 취재 좀 해봤어요? 중진 의원들, 영남? 구체적으로 그 이제 장동혁 대표가 그만두거나 쫓겨나면은 누구로 할까라는 논의를 하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그게 물꼬가 트인 거지. 지난주에도 그 얘기 하셨잖아.
했는데 이제 본방불가해서. 예. 대상자가 이제 다 바뀌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름들이 막 거명되고 있다. 예. 그거는 그 이름은 본방불가해서 해야 돼. 일단은 뭐 그냥 장동혁 대표 체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특히 TK 지역의 예. 찐윤들의 일부도 예. 그래 이건 맞는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할 수 있는 거는 어. 강한 투쟁 어. 그거밖에 없어 보입니다. 아니 앞서 윤한홍 의원의 인터뷰 때 물어보니까 본인도 1대1로 만나서 장동혁 대표한테 만났을 때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그냥 웃기만 했대요. 그래서 본인은 혹시 12월 3일에 할지 아니까 좀 기다려봤는데 아무 움직임이 없길래 본인이 나선 거다 이렇게. 또 하나의 이제 장동혁 대표에 대한 불만이 폭발할 수 있는 분기점이 뭐야? 저는 장해찬 씨가 만약 여의도 연구원 뭐 비상근 좀 부원장으로 내정이 됐잖아요. 지금 근데 기사 나왔던데? 이사회 통과해야 되잖아요. 이사회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예. 그러니까 내정된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는 통과 의뢰니까 어? 이사회 의장이 뭐 당 대표니까 예. 그거는 그렇게 결정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럼 아마 의원들이 상당히 좀 불쾌하고 왜요? 불만을 표명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요? 왜냐고요? 장해찬 씨가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직에 적합한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의원들이 예. 여의도 연구원은 뭐 하는 자리예요? 당의 뭐 정책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예. 그런데 장해찬 씨가 과연 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가 어? 자신 편 들어달라고 그냥 하나 이렇게 자리 준 거 아니냐. 당대표라는 공적 지위를 그렇게 사적으로 이용해도 되느냐. 자기 편 챙기는데 이용해도 되느냐. 그 장해찬 씨가 상당히 윤석열 정권 시절에 나는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랑 수시로 통화하고 문자 주고받는데 내 뒤에는 윤건희 부부가 있는데 이렇게 많이 얘기하고 다녀가지고 예. 의원들도 그 앞에서 조심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직접 저 A 의원은 조금 좀 이런데요 저런데요 직접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눈치를 많이 봤다고. 예. 근데 그 권리가 없어져 버렸잖아. 그리고 그때 공천도 이제 못 받고 예. 당에서 쫓겨나기도 했었는데 어? 그런 사람을 갑자기 또 당의 부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갖다 놓는다고요. 그럼 이 의원들이 이거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장동혁 체제에 대한 불만의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도 그래요?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 그냥 평범한 당원이 아니고 저희 당에서 공천 받았다가 과거에 너무 불미스러운 일들을 저지른 게 있어서 결국 공천이 취소된 사람 그리고 탈당한 사람 그 무소속 출.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 그럼 당 입장에서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인 거예요. 선거에서 탈당해서 무소속 나가는 게 최악이거든요. 당 입장에서는 진짜로 질 뻔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근데 어쨌든 그래도 그 의석은 저희가 지키긴 했는데 그 다음에 겨우 복당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으로 간다? 그럼 당이 뭡니까 기강이나 뭐 원칙이 없는 거 아니에요. 뭐가 바뀌었길래 그 사람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이란 자리에 앉혀야 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하나인 거 아니에요. 뭐? 내 편 들어주니까 당 대표 편 들어주니까 몇 명 없는데 그 얘기 외에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인사를 하게 되면 그만큼 장동혁 체제가 수세에 몰린다는 거를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그 인물을 그렇게 여기서 길게 얘기할 만한 그런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그러니까 12월 3일 이후로 예. 지금까지 한 열흘 됐나요? 예. 그 한 주간의 흐름을 보면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 날 사과해야 된다. 방향 바꿔야 된다는데 안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당내에서 중진 의원들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거의 이제 최후 통첩성으로 그 얘기를 주호영 부의장 같은 사람이 나서서 했는데 지금 거기에 장동혁 대표가 뭘로 반응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 당무감사위에서 한동훈 가족 단계 집판 문제를 갑자기 땡겨가지고 중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얘기됐던 장해찬 씨 무슨 그 당내 기류하고 안 맞는 인사를 같은 날 나왔어요. 발령을 내겠다. 예. 뭐 이런 흐름. 그리고 이제 천막농성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 당내 중진들이 요구하고 있는 바나 어쨌든 당의 분위기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이제 본인의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는 거고 태도는 공손할지 모르겠어요. 중진 의원들 1대1로 만나서. 근데 다 듣고 내 마음대로 한다. 그게 더 열받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 차라리 실컷 거기서 얘기했는데 아니 거기서 차라리 논쟁을 하고 이거 틀렸습니다. 이건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소통이라도 되는데 다 듣고 내 마음대로 하면 더 열받는 거지. 네.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더 중요한 건 저는 이미 늦었어요. 장동혁 대표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 내가 이제 단계적으로 바뀔 거다.
그 유튜브에서 뭐 3주 후에 바뀌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정치가 그런 1차원적인 그런 이 도식이 아니잖아요. 예. 이 고차 방정식이에요. 산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주호영 의장 같은 부의장 같은 분이 나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본인이 느끼고 위기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건 그렇죠. 전혀 없는 것 같고 그런데다가 3주 후에 장동혁 대표가 예를 들어서 그 계엄 탄핵에 대해서 메시지를 바꿨다고 칩시다. 그게 신뢰 회복이 될 수 있을까요? 이미 메신저가 오염됐어요. 메시지를 바꾼다고 해결이 안 되고 양치기 소년이 된 거예요. 양치기 소년이 와가지고 이번에 늑대는 안 왔다. 이래도 믿지 않아요. 기존에 계속 늑대가 왔다고 떠들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는 늦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저 얼굴로 지방선거 치를 수 있느냐 치를 수 없느냐 이것만 판단하고 예. 결정할 문제만 남았다. 다만 그렇게 해서 다시 영남 어게인 그건 무슨 의미냐. 지금 나오는 얘기가 무슨 영남권의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별로 의미 없는 영남권에는 의미 있는 얘기겠지.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예. 영남권에서 윤 어게인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윤석열, 김건희 자장에서 자유로운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별로 없어요. 별로 의미 없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능 테스트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능 테스트 뭐 우리 예전에 했던 IQ 테스트요? 예,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탈출 러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지방선거도 있게 됐고 최근에 이제 누구로부터 탈출? 윤여한 의원도 이제 의원직 내려놓는 것도 저는 탈출이라고 봐요. 그분 그래도 머리가 있구나. 예. 여기서 빨리 뛰어내려야 살겠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윤한홍 의원, 예. 그다음에 권영진 의원,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 이런 분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정치적인 짬바가 있다 보니까 예. 이런 판단하는 거예요. 더 늦추면 나도 같이 죽겠다. 그래서 발을 빼기 시작한 거죠. 더 만약에 장동혁 체제하고 보조를 맞출 수는 없다.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내가 여기서 다음 총선. 빌드업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런 좀 그 지능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42명 뭐 그 초재선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거 초재선 의원들은 이제 다음 16일인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입장 그분들은 이제 일단은 장동혁 체제와는 절연하겠다라고 선언할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궁지에 몰렸죠. 예. 그러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장희찬 씨 같은 분을 데려다가 멸공 TV를 진행했던 분을 여의도 연구원의 부원장직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기 스피커를 가는 것이고 예. 나경원 의원 설득을 열심히 할 거예요. 나경원 의원은 절대 떠나면 안 됩니다. 잠깐. 그러고 보니까 나경원 의원이 12월 3일 이후에 비상계엄에 대한 어떤 뭐 예를 들면 송원석 원내대표류의 메시지든지 장동혁 대표류의 메시지 낸 거 제가 고민하고 들어본 있잖아요. 기억인데. 그래서 저는 지금 믿을 구석은 나경원 의원밖에 없다. 근데 장동혁 대표한테 나경원 의원마저 무너지면 이제 버틸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최근에 횡설수설을 해요. 뭐냐면 여기 보면은 우리끼리 총구 겨눠서는 안 돼 이러잖아요. 맞아. 똘똘 뭉쳐야 된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에 끼어들지 않나 봐. 그런가 보다. 아니지. 그러니까 총을 쏴버리잖아요. 지네지. 남이지 남. 그러니까 이런 게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안에서 우리끼리 뭉쳐야 된다 해놓고 본인이 쏘는 총은 괜찮아. 그래서 이게 사실상 장동혁 대표가 궁지에 몰린 대표적인 케이스 발언이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우리끼리 총 쏘면 안 된다 할 때 그 우리에서 1, 한동훈은 X, 예를 들면 윤한홍, 주호영 이런 분들은 O네. 오, 우리니까 그렇지. 총 쏘지 말라. 나한테 뭐라고 하면 요 얘기구나.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잖아요. 일관성이 있게 들리는데. 일관성이 있네. 한동훈은 죽어도 안 돼. 뭐 이런 거. 아니 근데 진짜 요거 다음 주 화요일에 저 국민의힘 초선 의원 42명 모인다는데 이거 좀 아시는 거 있어요? 왜 모인대요? 결론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겠죠. 예. 초선 분들이 그동안 원래 이제 정당에서 이제 초선 위주로 뭐 개혁 얘기하고 그럼 제2의 연판장인가? 연판장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런 방법은 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름이 다 나오니까 그거는 서로 눈치 보면서 가는 거라서 연판장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도 있는 건데 이건 그냥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여서 본인의 얘기를 딱 하는 거니까 결국은 이런 정도 됐다면 당 분위기는 이 초선 모임에서의 목소리로 결정된다고 봐야죠. 저희 당 의석수가 107인데 42명이 한 목소리를 낸다면 그게 어딥니까? 재선도 있어요. 3선도 있고 재선 중심으로 이번에 사과 목소리 내자는 게 컸잖아요. 그런 거 따지고 보면 장동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숫자는 적어도 원내는 대단히 적다. 이걸 또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압박이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궁금 42명인데 그 42명을 보면 입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인터뷰를 해본 초선 의원들 기준으로 보면 우재준 의원, 정성국 우재준 의원, 정성국 의원하고 강명구 의원은 완전 다르잖아요. 박종훈 의원하고 강명구는 완전 다르고 의견이. 근데 일치된 의견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나. 그리고 말만 할 거냐는 뭔가 행동으로 옮길 거냐 둘. 강명구 의원이 이 모임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 그건 모르겠어. 초선 의원이라고. 안 들어가 있을 거예요. 얼마 전에 통화해봤는데 예. 조금 좀 다른 초재선들과는 다른 생각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안 강명구 의원류의 생각 가지고 있는 초선들 안 들어가 있어요. 저희 당 초선이 지역구 28에 비례해서 이제 2번 또는 뭐 여러 번 분이 있어서 16분이라고 봐야 돼요. 44인데 그럼 44에 42만 모인대잖아요. 2명 빠졌네. 그러니까 누구지? 누구? 강명구, 조지현 뭐 이렇게 되겠지 뭘. 대통령실 출신. 그분들 사정은 또 이해를 해줘야 네. 될 것 같고. 아직 확인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네. 어쨌든 2명은 빠진 거네요. 초선 의원들 중에서 그죠? 42명 모인다니까. 그렇죠. 하여튼 뭐 예. 확인해봐야 되는데 초선 의원들이 장동혁 체제에게 힘을 실어줍시다. 장동혁 잘합니다. 이러려고 모이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거 당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할 거고 예. TK의 중진 의원들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했으니까 장동혁 대표의 체제가 흔들린다라는 정도에서는 좀 더 진전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현재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43명인데 인요한 의원이 빠져서 지금 승계를 안 했으니까 43이네. 43인데 인요한 의원이 빠졌으면은 그러면 다 여기 42명 다 들어가는 건데 지금? 아니 44에서 예, 그래요? 43이라고요. 그래요? 예. 그 얘기잖아요. 그렇구나. 근데 신동욱 의원도 있고 뭐 그런 분들은 강명구. 빠질 거예요. 한 10명은 빠질 것 같아요. 아니 말은 최종적으로 42. 모여 보면 이보다 작을 수 있겠죠. 내일 이 초선 의원의 모임의 대표가 김대식 의원이거든요. 네. 내일 저희 뭐 출연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몇 명 올 거고 뭐 하실 거고 당연히 그분들은 말만 할 건지 행동도 할 건지. 예. 알겠습니다. 근데 구체적 행동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보세요, 의원님? 의원님 박타짜? 그럴 수 있죠. 예. 실제 지금 분위기 연판장인데? 예, 연판장이죠. 사실상 연판장이에요. 그 지난번 25명 그 성명 발표한 것에 이어서 그거는 말만 했던 거고 성명이었고. 지금은 어떤 액션, 그러니까 장 대표를 향해서 직접적인 어떤 요구, 첫째 이거, 둘째 이거, 셋째 이거 뭐 이런 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은 뭐 어떤 요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수위가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장동혁 대표가 12월 3일 기점으로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예. 오히려 더 나가버렸잖아요. 예. 아무 말도 안 한 게 아니고 이거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 때문이다. 윤석열하고 인식이 같아요. 그렇게 가버렸어요. 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이 된 건데. 예. 본인이 좀 듣겠다고 했으면 듣고 톤을 낮춰야 되는데 뭐 게시판으로 한동훈 뭐 이거 때리고 그다음에 무슨 인사 저런 장해찬 같은 인사 내고 천막농성하고 이러면서 본인 나름의 수위를 더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개전의 정이 없구나. 안 바뀌겠구나. 예. 안 바뀌면 도저히 이건 우리가 그냥은 못 간다. 그렇게 될 거고 만약에 진짜 어떤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서 당무감사의 저걸 가지고 윤리 징계나 예. 이걸 착수하면은 굉장한 패착이 될 거예요. 당내에 우호적이지 않은 한동훈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사람들까지 지금 이거 할 때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들은 본방 불가에서 더 나눠보기로 하고 본방 여의도 타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타짜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